그런가. 과연 이 고문서들 속에서 윤달규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 영제 몇 대손 족보죠? 이규경의 기록 속에는 그가 살았던 시기나 활동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조사는 먼저 윤증 후대의 족보를 모두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뭐라고 적혔어요, 지금요? 여기요? 예. 결국 윤달규를 찾아냈다. 1778년에 태어나 1851년까지 살았던 윤증의 4대손이었다. 동문, 교관. 예. 그뭐 대충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평구가 살았던 시기와 윤달규 사이엔 200여 년의 간격이 있다. 비록 비차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분명 이들은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 그것은 조선시대 한켠에서 끊임없이 비차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얘기가 100여 년이 흐른 뒤 이규경의 기록에 나타난 것이다. 정평구와 윤달규는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비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차가 막연한 상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차는 어떤 비행기였을까요? 이 기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규경은 자신이 전해 들은 이 비차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비차를 만들어 네 사람을 태우고 곡형 비슷한 풀물을 만들어 배를 두들겨 이 바람을 일으켜 떠서 공중에 올라가 백기를 갈 수 있게는 했으나 겨우 각풍을 만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떨어지며 광풍을 만나면 갈 수가 없다. 이것은 비차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대목은 이 기술을 모방하려면은 하나의 수레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르는 연처럼 깃과 날개를 달고 그 안에 사람이 타서 사람이 헤엄치는 것처럼 또는 자벌레가 굽혔다 폈다 하는 것처럼 해서 이 바람과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두 날개가 움직여서 한순간에 천리를 가는 형세를 짓고 또 그 줄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신축성을 있게 하고 그 비차 안에서 풀무지를 하여 규칙적으로 센 바람을 일으키게 해서 대기 위에 뜰 수 있다면 그 형세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첫 번째 기록은 원주 사람이 만든 비차에 대한 설명이고 또 이 두 번째 기록은 정평구와 윤달규 그리고 원주 사람이 만든 비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 종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록을 토대로 이 비차를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비차를 완벽하게 복원하려면 이 설계도나 또는 제작 과정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이 조선의 비차는 설계도나 제작 과정을 알려줄 만한 그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30리를 날았다거니 또는 4사람을 태웠다는 이런 기록들은 오히려 이 비차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으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한 시대를 살았던 실존 인물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세간의 소문을 정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조선시대 비행기, 비차, 그것은 과연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비차 복원을 위해 건국대 기계항공학부 교수들로 복원팀이 구성됐다. 설계와 기술적 자문은 우리나라 항공사를 정리하고 있는 전 초경량 항공기업 회장 이원복 교수가 맡았다.
복원팀을 이끌고 실질적인 제작에 참여할 팀장은 윤광준 교수. 그리고 설계 부문에 박훈철 교수가 합류했다. 복원팀은 이규경의 기록을 토대로 기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면 정조 때 이게 비행기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다. 그러나 비차는 설계도가 없는 상태라 이 기록을 충실히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규경의 비차 변증설에는 비차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풀무라는 장치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조만이 설명돼 있다. 또 다른 대목에는 하늘을 나는 연에 깃과 날개를 달았다는 형태에 대한 묘사가 있다. 또한 날틀이 설치됐고 그 속에 사람이 타서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모양으로 날았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주 사람의 그 묘사 내용은 그 풀무의 추진력이나 새가 날개짓을 하는 그러한 그 형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형상으로 그 내용이 기술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규경이 그 종합한 그 내용은 그 연의 비행 원리나 그다음에 그 수레의 간단한 수레의 형상을 그 합해 놓은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그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설계 방침이 정해진 뒤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4학년생들로 비차 제작팀이 구성됐다. 지난 12월 첫 번째 회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야 했다. 비차의 모양은 나르는 연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글자는 새, 즉 솔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새의 모양이 비차의 기본 형태일 것이다. 연에 깃과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 대목 역시 새의 모양을 연상케 한다. 이를 토대로 부채꼴 모양의 기본형을 만들어냈다. 기록에는 여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틀이 설치됐다고 한다. 그리고 구조물들은 줄로 모두 연결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실제 사이즈를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복원팀은 먼저 기본형의 날틀을 부착해보기로 했다. 날틀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설치된 위치 등은 언급된 기록이 없어 여러 가지로 예측해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양 날개를 줄로 잇고 조종사가 이 줄을 조종하도록 만들어 양쪽의 날개가 움직이는 예측도를 만들어냈다. 현대 항공기의 경우도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줄로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의 경우에는 날개짓을 아마 할 수도 있고 그걸 당겨서 그 다음에 그대로 당기지 않을 경우는 양력을 많이 받을 경우 구조가 위로 접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접히는 걸 아마도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측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다. 사람이 헤엄치듯 움직이며 바람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바로 양날개를 줄로 이어 조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것은